안녕하십니까, 소마시네마입니다. 네,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해보고 있는 소마시네마. 오늘은 노머시 90분이라는 영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작품은 티무르 베크맘베도프, 딱 봐도 일단 원래 미국 살던 사람은 아닌 것 같죠. 러시아 출신의 감독이고요. 이 사람은 러시아 출신하면 이제 원래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든가 뭐 전환 포텐키니까지 떠올라가면 에이젠슈타인까지 나오는 영화 역사에서 뭐 좀 예술 영화의 뭔가 세르게이 본다르초프프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, 이 사람은 그냥 할리우드적인 액션 영화를, 액션 SF 영화를, 판타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거둔 후에 헐리우드에서 이력을 쌓아 나가고 있는 그런 감독 되겠습니다. 뭐 상업 영화의 공식에 되게 충실한 감독이고, 좀 더 빠른 편집, 그리고 빠른 액션, 이런 좀 깊이보다는 액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감독이죠. 이 사람이 이제 2004년도에 만든 영화 나이트워치라는 영화인데, 이 나이트워치와 속편 데이워치가 러시아에서 공전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할리우드에서 그래픽 노벨을 소재로 하고 있는 원티드라는 영화를 연출하면서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되죠.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는 영화였는데,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헐리우드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력을 쌓아가요. 근데 제작자로서도 여러 편의 영화에 개입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감독으로는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링컨 뱀파이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인데, 뭐 지금 기억에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, 역시 이제 말하자면 그 웹소설 뭐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. 그런, 지금으로 따지고 웹소설이죠. 그런 작품을 또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고, 뭐 배너의 리메이크작, 그다음에 커런트와의 제작, 뭐 이런 작품들이라서 사실 막 떠오르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꾸준하게 헐리우드에서 각종 영화들을 제작하고 감독해 왔던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사실 연차로 보면 상당히 오래된 감독이고요. 그 노머시 90분, 사실은 노머시라는 제목은 한국 국내형 제목이고요. 원래는 머시라는 영화예요. 그래서 올해 개봉을 해서 헐리우드에서 한 주 동안 흥행 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영화입니다. 제작 규모 한 6천만 불 수준이니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레벨까지는 아니고 뭐 그래도 중예산 정도 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고, 뭐 국내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히 큰 예산이죠. 주인공은 크리스 프렛하고 레베카 페르거손, 레베카 퍼거슨이 나오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에 대한 그 로튼 토마토 지수는 24% 정도니까 비평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. 근데 팝콘미터는 82%고, 이런 성향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시네 전문가 별점은 2.5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관객 평점은 8.9 정도 됩니다. 사실 제가 오늘 4DX로 봤는데 그 관객은 별로 없었습니다. 근데 뭐 워낙 평일 오전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쉬는 날이라 그렇게 봐서 뭐라고 딱히 흥행 스코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약간 포스터가 이 영화에 비해서 약간 좀 AI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것 같네요. 이 AI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. 약간 재밌는 그 비평적인 지점이 있어서, 박병식 평론가는 이제 AI 판세를 고대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 그러면서 국내의 시사 지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평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김현승 평론가 인공지능 향을 곁들인 서체 유산이고요. 대구 서구평론은 제가 영어 못하는데 되게 번역해서 돌려보면 이 소재에 비해서 그냥 너무 평범한 스릴러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
관객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만듦새가 떨어진다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몰입감은 좋은 영화예요. 기본적으로 스릴러로서. 근데 이제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저것 이음새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,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언급하시는 그 분들도 계신데, 소재는 비슷할지언정 여러 가지 영화적 깊이, 철학적 깊이에서는 따라가긴 좀 어려운 영화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시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경우에 이제 요즘에 이제 재판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생각을 해보면 이 AI 판사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좀 소재적으로는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 영화의 이제 등장 인물은, 핵심 인물은 사실 이제 매독스 판사인데요. 레베카 페르구손, 레베카 퍼거슨이죠. 원래 덴마크 사람인가요?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AI의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격화 시킨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레이븐이라고 하는 형사입니다. 크리스 프렛이 이제 일종의 주인공이고, 이 영화의 이제 설정이 앞부분에 쭉 제시가 되는데, 뭐 상업 영화로서 이 영화는 딱 1시간 40분, 뭐 크레디트를 빼면 뭐 1시간 반 좀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. 그 정도의 러닝 타임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애초에 주어져 있는 국내명에 나와 있는 노머시 9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리얼타임 비슷하게 흘러가게 돼요. 자, 그래서 영화는 일단 전제로 깔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의 서두에 이제 근미래입니다. 뭐 배경이 2026년부터 2028년 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거라서 이제 올해 2026년이구나. 근미래 정도의 시대적 배경이고요. 지금 사실 좀 이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게, 시사적으로는 이 영화의 이런 가상 상황과 좀 맞물려 갑니다. 이제 여기서는 좀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하는 AI 판사에 대한 이제 그런 도입에 대한 뭐 일부 의견, 소수 의견의 경우와는 좀 성향이 다른데, 미국이 지금 이제 그 이 빈부차라든가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노숙자 문제,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, 이렇게 해서 이쪽에 도시 내에서도 슬럼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각종 범죄들이 형성이 된 거죠.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이 크리스 프렛이 연기하는 역할인데, 크리스 레이븐은 이런 이 AI 판사에 의한 빠른 판결, 그 이제 일종의 뭐 판결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생기는 이제 일종의 비용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 문제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. 그것의 도입에 찬성하는 찬성론자로서 등장을 합니다. 뭐 그럼 다 예상하시겠지만 그 찬성론자가 그 AI 법정에 바로 세워진다는 설정인 거죠. 자, 그러다가 이제 요 사례가 나오는데, 영화의 요거 이제 살인자들이 할부하고 영화에 약간 편집된 부분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. 아니다. 약간 전개상으로 봤을 때 앞에 좀 이런 설정을 좀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영화는 이제 그런 배경, 이 AI 법정의 존재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, 그러면서 이 크리스라고 하는 레이븐이죠. 레이븐이란 형사가 이 법정에 바로 서게 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예고편을 캡처했는데, 이제 멀시 법정이죠. 로스앤젤레스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. 이제 요것을 했는데, 중대 범죄자에 대하여 AI 데이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는 겁니다. 사형 판결이죠. 뭐 제가 알기로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주법상 사형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여기서는 이제 그 사형제를 도입했다는 설정이고요. 그것에 이제 모든 이 개인의 그 핸드폰을 비롯하여 각종 데이터가 이제 시민 클라우드의 형태의 정보가 저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이런 설정이 왜 필요하냐면, 이 AI 판사가 애초에 여기 이 법정의 사형 재판소거든요. 말하자면 사형 대상자가 여기 이 재판소에 와 있는 거는 즉 사형이 거의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를 하고, 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를 하여 이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반증 증거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이제 사형까지 판결 내리기 어려운 수치 정도까지로 내리면 이제
이 사형을 면한다는 설정이 이 영화의 설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 그 입증해야 된다는 설정이죠. 여기 크리스 프렛이 묶여 있는 상태고요.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사례에서 나와 있는 인물이 이렇게 사형 사례로 설명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음향에 의한 그 이 사람의 그 이쪽에 전기 의자라고 미국의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. 좀 끔찍스러운 거. 근데 그것의 이제 현대 버전으로 이제 음향 의자죠. 음향 의자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다. 시간이 지나면 여기 0000 보이지 않습니까? 사형을 집행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레이븐 형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레이븐 형사 시점에서는 이렇게 매독스 AI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는 설정이죠. 그 소재 자체는 AI가 막 요즘에 이제 폭발적으로 작년에 이제 챗GPT의 그 그래픽 이미지 활용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국내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이제 의존도가 그 짧은 시간에 비하여 엄청나게 빨리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시의적절한 소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컨셉 무비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말 그대로 하이 컨셉, 할리우드에서 말하는 줄거리를 한 줄짜리로 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줄짜리로 컨셉을 잡아나가는 기본적 소재의 컨셉이 잘 잡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딱 보면 소재적으로는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박평식 평론가의 이제 20자 평을 읽어드렸던 내용도 사실 국내에서 이제 이 인간 판사에 대한 불신감이 막 실리고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 AI 판사의 활용도가 뭐 이 영화만큼은 아닐지언정 소재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일단 크리스 레이븐 형사가 이 사형 이 법정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입니다. 그러니까 이 레이븐 형사가 출근길에 돌아왔다가 만난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고 이제 이 정보상으로 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영상에 포착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가 떠난 이후에 그 딸이 친구 집에 자고 온 딸이 엄마를 발견했는데 엄마가 살해되어 있었던 거죠. 그렇다면 유일한 용의자로서 바로 레이븐이 형성되는 겁니다. 레이븐이 용의자로 지명돼 있고 그는 이것을 90분 내에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형이 집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고 이게 이제 빨간색 수치가 이 사람의 용의자 수치 같은 거예요. 저게 일정 정도 90% 초반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형이 된다는 설정입니다. 상당히 스릴러로서의 기본적 장치가 상당히 잘 잡혀 있는 설정이죠. 자, 당연히 이제 크리스 프렛이 연기하는 레이븐 형사는 일종의 이제 추리소들로 말하자면 안락 의자 형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앉아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범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톰 크루즈 마냥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못해요. 이게 이제 행동하는 형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상당히 제약이 있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인물이 이제 현재의 동료 형사, 그러니까 이제 같은 파트너 형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. 지금 요 지금 드론을 갖다가 활용한 일종의 장치입니다. 이 장치로 바이크로 범인을 찾는 인물이 이제 바로 자신의 동료 형사이자 이 안락 의사 크리스 프렛이 연기하는 레이븐 형사의 이제 대리 인물이죠. 이 사람이 수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. 물론 상당량의 정보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이미 영화 여러분들 서치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제 서칭이고요. 그 서치라는 영화를 이 감독 티무르 감독이 애초에 제작을 했던 영화이기도 한데 그 영화의 형식을 거의 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뭐 이제 실제로 실처럼 움직이는 형사가 있는데 서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서치 2의 경우 다 그렇네요. 자, 그런데 이 형사가 이제 움직이고 일단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
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들춰보면서 이제 찾아내게 되죠. 이거 중에 추적하는 대상이 되는 인물은,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액션의 흐름이 생기는 부분인데,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뭐냐면, 이 주인공이 짚어내는 부분들이 이제 토막지어져 있어요. 이 사람은 헛발을 짓는 장면들도 등장하는, 이 장면들은 또 헛발 짓는 장면이거든요. 자,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직접 가볼 수 없습니다만,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활용해서, 이렇게, 정보를 찾아내기도 하고, 수색을 하기도 하고, 뭐 이러면서, 이제 정보를 찾아간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. 자, 그래서, 한정된 시간 내에 일종의 추리를 하고,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. 근데 이 영화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중반부에 사건의 근원이 되는, 이 사람이 갖고 있는, 그러니까 이 레이븐이란 형사가 만취 상태였다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어서 법정에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출발점이 어디인가가 이제 영화의 중반부쯤에 나와요. 근데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애초에 이 사람이 이 제도, AI 사법제도에, AI에 의한 그 사법제도에 찬성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, 가정적인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하여 지금 옆에 있는 파트너, 이게 전 파트너죠. 이 전 파트너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했었던 파트너고, 이 파트너 경우에는 이 자신의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같이, 결혼도 같이 지켜봤던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로서 있었던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범법자를 수사하다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, 이 범인이 정작 이제 이 범죄 사법의 틀을 벗어나면서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그런 전개가 되고, 그 이후에 등장한 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, 이 크리스라고 하는 이 레이븐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, 자신이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약간 술독에 빠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 상태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이제 부인과 싸우고 나간 다음에 이제 만취 상태, 그러니까 그 싸움의 원인도 술이고, 그 술의 원인 때문에, 술 때문에 이제 기억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법정에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딸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인데, 당연히 서치라는 영화는 이제 그냥 아버지죠. 아버지가 딸의 개인 PC를 뒤져가면서 이제 이 딸의 행적을 추적하는 내용입니다만, 노머 씨의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하고 폭이 좀 넓겠죠.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로 자기가 개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, 그리고 부인과 관련된 회사의 회사의 사건 문제,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의 뭐 일종의 그 내연 관계에 관련된 인물, 이런 인물들까지 모두 뒤져보게 되는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설정 자체가 일종의 그 시티즌 뭐 클라우드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, 범죄 예방용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공개하진 않지만 일종의 이런 사형 선고를 앞둔 사형수에게는 이제 특별 허용이 돼서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설정이거든요. 자,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설정하다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의심스러운 인물이 아주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항상 이제 범인은 주변부에 있고, 실제로 이 레이븐 형사 자체가 이제 범인의 대상을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진실을 맞게 된다는 건데, 후반부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이 티무르 감독의 특기가 액션 연출이기 때문에, 그 액션 연출과 결합되는 후반부의 클라이막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좀 무리수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인질극도 벌어지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AI가 좀 AI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,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
좀 비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평단에서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제 AI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주는 그런 좀 깊이감, 또 어떻게 보면 철학적 고민 같은 거잖아요. 뭐 말하자면 뭐 공각기동대부터 시작하는 이 오시미마무로의 시작되는 그 동안에 이제 그 당시 그 공각기동대가 앞서가는 영화였던 게 이제 뭐 전내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내튼 광활해 뭐 이런 말 쓰는 건데, 이 영화는 그 정도의 깊이감이 없고 그냥 평범한 스릴러의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. 그러니까 대중 영화로서는 뭐 그냥 그럭저럭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입니다.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일종의 말씀드렸던 이 스릴러로서 또는 추리극으로서의 깊이감 같은 것들, 장르적으로는,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마이너 리포트 같은 영화들이 드는 사법에 대한 문제,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평단으로서는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오락 영화예요. 오락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멈춘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평가가 서양 평단이나 뭐 국내 평단이나 뭐 그렇게 대단한 영화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저 역시도 그냥 한 100분의 시간 동안 그냥 뭐 몰입감을 가지고 뭐 약간 허술한 장치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본 부분들이 많은 영화고, 이게 뭐 크리스 프렛이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최후 클라이막스 파트에서 약간 움직이는 정도지, 마지막에는 이 중간중간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약간 그런 액션적인 요소들도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, 어쨌든 티무르 감독은 이 추격전의 과정을 일부러 배치를 하고 나름의 좀 그런 이 미래 도시적 쾌감, 그런 장르적 쾌감 같은 걸 좀 집어넣기 위해서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는데 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팝콘 무비로서 받아들인다면 뭐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영화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 영화네요. 사실 뭐 그냥 영화 자체가 따라가면 되는 영화고, 이 영화의 룰 안에서 재밌게 감상하면 될 만한 영화. 물론 소재 자체야 살인 소재를 하고 있는 영화니까요. 그렇지만 일단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주인공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,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, 뭘로 진실을 밝힐 것인가, 뭐 이런 식의 상황에 몰입해서 보면 뭐 그냥 100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옛날에 많이 만들어졌던 그런 장르 영화, 액션 스릴러로서 즐길 만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소재적으로는 좀 재밌으니까요. 네,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